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폐기, 그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탈북 청년 22살, 23살 탈북 청년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을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만행, 대한민국의 해양 공무원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북괴군에게 목숨을 잃도록 만든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USB를 어디에서 넘겼습니까? 판문점에서 넘긴 그 USB. 사실상 문재인의 원효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종북질, 여적질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문재인 난리가 났습니다. 김연주, 나경원 등 문재인 맹비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국가 기밀 있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회고록 직격한 김연주, 국민 마음을 고구마 한 트럭 먹은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판된 이후 김연주 평론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현실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김정은이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는 핵을 만들고 고도화해 소나기에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김정은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해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을 고구마 한 트럭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고 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연주 평론가는 기필코 아니라는데도 기어이 쏘고야마는 이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김정은 그는 핵을 억제 수단으로만 국한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헌법에 담아 유례없는 핵무력 법제화를 실행에 옮기고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의 숫자를 늘려라 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발견된 한글이 새겨진 무기를 재고 떨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체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연주 평론가는 정치학에서 북한 연구를 할 때 일반적 대외 관계와는 달리 특수성을 감안하는 내재적 접근 방식이 활용된 지 오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인식하는 관점은 내재적을 넘어선 외발하기적 접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도가 감지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주 평론가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을 기념이라도 하듯 북한은 같은 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며, 더구나 이 군사 도발은 김여정이 최근 새로 개발한 무기들이 대남용이라고 공언한 뒤 단행된 것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식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증명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주 평론가는 우리 공무원이 소해상에서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북에서 넘어온 이들이
올려 보내죠.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아직 북한에 선의가 있고 김정은의 진심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라며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이 아니라 도보다리에서 전달된 USB에 담겨진 진실이 아닐까 싶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문재인 회고록에 여전히 문재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맹비난.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외교 안보 정책 회고록과 관련해 여전히 문재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 그리고 국가의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그래서 김정은이 하자는 정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한 미군 철수를 의미할 뿐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들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허상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핵으로 겁박에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지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며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제발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위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의 회고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라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맞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1등 공신 문재인,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위원은 지금도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나? 문재인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라며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법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용 비공개 결정. 내용 공개 행정소송한 구주와 변호사. 국가기밀 들어있다는 사실 사법부가 공식 선언한 곳.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지난 17일 통일부 장관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데 대해 당시 보수 진영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며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서 이른바 신경제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라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며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통일부에 해당 USB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을 찾아 USB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구주와 변호사는 USB 안에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최초로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문재인, 윤건영, 조명균에 대한 간첩죄, 이적죄 수사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자유통일당은 2022년 5월 USB를 김정은에게 건네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윤건영 민주당 위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